가장 신뢰도 높은 주식 전문가 강칠천, 여의도 닥터둠 강영현 이사가 이야기하는 주식 초보자가 무조건 수익 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장 흐름에 따르는 아주 쉽고 강력한 매매 방법. 대부분의 초보들은 단기적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주어졌을 때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 결국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니 그런 결정을 하게 되지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거나 시장 한쪽의 지식만으로 합니다. 손실이 조금 생겨도 금방 다시 빼면 될 것 같아 추가로 돈을 끌어다 더 태웁니다. 물타기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만회하기 위해 급등하는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빼도 박도 못하게 물려 한없이 기다리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진입하게 됩니다. 초보라면 차라리 심플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계속 들고 있다가 3, 4개월에 한 번씩 급락할 때마다 지수 ETF를 매수해서 들고 10%씩만 먹고 팔아도 연간으로 보면 3, 40% 수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 신용담보 부족, 반대 매매 속출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엄청난 바닥인데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체 지수를 따른 ETF를 샀다 팔았다만 해도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박스권에 잘 갇히는데 이런 지수에는 이런 식의 매매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단위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 때문에요. 내려가면 사질 못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10%만 먹고 나오질 못합니다. 설령 따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10%만 먹으면 언제 부자 되냐고 합니다.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연 누적 수익률은 20%입니다. 투자는 복리이고 인생도 복리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그게 부자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 사이에 기회는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해 나가다 보면 부자의 길은 금방 나타납니다. 배우면 알게 되면 먼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2번째, 실질적인 고점.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고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바로 뉴스 기사의 양과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연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가 보이고 사람들도 모두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구글 트렌드를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최고가일 때와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주식은 심리입니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들의 매수 욕구가 높을 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사람들의 심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3번째, 차트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차트를 읽을 때 가격의 일정한 선이나 하나의 점보다는 차트가 그려내는 면적 자체를 봐야 합니다. 그 면적 안에서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생기다가 매수가 매도를 압도하는 시기에 매수편에 붙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인지 매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 차트의 어떤 특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말고 조금 느슨한 매수와 매도 가격대에 투자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빨간색 박스가 가리키는 권역에서는 매수만 합니다. 급등하거나 급락하더라도 그냥 둡니다. 급락하면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검은색 박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로지 매수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데 이동평균선은 잠깐 잊고 시가총액과 이익을 보면서 일정한 배수나 싼 가격에 들어오면 매수나 매도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한 가격, 일정한 선에 트레이딩을 하는 건 직장인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조차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해당하는 권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하는 형태입니다. 4번째, 큰 흐름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 개인 투자자들은 시드를 충분히 지키고 키운 상태에서 상승장이 올 때를 노려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이 노력해서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식 말고 채권이나 부동산 등 여타의 다른 투자 자산을 많이 알고 있어서 리스크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투자해 나갈 수준이 아니라면 단지 분할 매매나 단기 매매, 손절매 등의 트레이딩 방법으로 손실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성장주를 투자하거나 추세 하락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성공 확률을 낮추는 투자입니다. 어쩌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내 투자도 성공할 확률이 같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시장이 모이는 쪽에서 가능합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 때 매매 방법론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5번째, 뉴스와 레포트를 읽는 방법. 인터넷 신문 기자 한 명이 하루 120개에서 130개의 기사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면 480분, 그럼 거의 3, 4분의 기사를 하나씩 내보낸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3, 4분의 글 하나씩 써보시겠습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고 투자자들이 반응하면 주가가 마구 움직입니다. 베껴서 내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에 나온 기사들을 믿고 투자를 한다? 그것도 검증 안 된 뉴스는 스스로 커져갑니다. 서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여러 번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게 됩니다. 그걸 보고 매매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그 행간을 잘 봐야 합니다. 우선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그게 진실이라면 결국 주가에 영향을 끼칠지 어떨지 알아야 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영향인지 장기적인 영향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강남에 물폭탄 수준의 비가 내리면서 많은 차량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다음날 손해보험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지요. 그런데 손해보험 회사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유심히 파악한다면 그리고 이런 수혜는 단기간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지한다면 손해보험사들의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가 되겠지요? 이렇게 뉴스를 볼 때는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도 문제입니다. 애널리스트가 그 리포트를 쓴 의도를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게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쓴 것인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쓴 건지 잘 봐야 합니다. 레포트를 읽을 때는 두 가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는 비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목표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목표가보다 비중을 보는 게 낫습니다. 목표가는 놔두고 비중을 낮춘다면 그냥 팔라는 소리입니다. 비중 확대와 목표가 상향까지 나오면 긴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해 봐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